네, 반갑습니다. 24시 스텝업의 홍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제가 이 투자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뽑아봤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 투자 포인트를 크게 5가지로 뽑아봤는데, 이 전쟁에 대한 이슈, 자, 그로 인해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과 이 세계 방산 시장 규모의 확대, 자,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방산 수출 규모와 성장률은 어떻게 될까? 자, 그리고 이 무기의 경쟁력과 자, 그로 인한 이 국내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전쟁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해야 될 테죠. 자, 현재 이 세계의 정세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. 자,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, 자,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, 현재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까지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장 큰 전쟁의 원인은 자,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이 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자, 만약에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이 관계, 이 국교가 정상화가 된다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고립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. 자, 그 이유는 자,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이 아랍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 경제적이나 군사적 지원을 해왔지만 자, 사우디와 관계가 좋아지면 이러한 지원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. 자, 결국에 이 둘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이 팔레스타인은 이 궁지로 몰리게 되었고, 자, 이스라엘 전쟁까지 이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본론으로 돌아와서, 자, 이렇게 되면 각 국가들은 이 국방비에 당연히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실제로 이 각 국가의 국방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, 자, 주변국은 당연히 서로의 힘이 되고자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. 자, 이 미국의 측면을 살펴볼 때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이 미군의 파병이 축소되고 자,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급망의 혼란이 생기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이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런 해상 보험료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겠죠. 자, 결국에 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서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자, 실제로 이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게 되면 2022년에는 2조 2,400억 달러로 21년에 비해서 약 79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. 자, 실제로 이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금액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군사비를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지출을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를 보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미국인데 자, 미국은 이 세계의 정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군사비를 더 많이 사용을 할 테고 2022년에는 7,780억 달러로 하나로 약 1,052조 6,340억 원을 사용을 했고 자, 2위는 자, 중국으로 2022년 기준 3,430억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북미, 유럽, 아시아 지역 모두 이 국방비의 상승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방산주의 투자는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군사비 지출과 더불어 이 세계의 방산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. 자, 그리고 이 밀리테크에 대해서도 살펴를 봐야 하는데 2035년에는 약 3천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우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밀리테크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률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, 1위부터 10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이 177%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이 요인에는 이 가격 경쟁력과 이 공급 속도가
있는데, 자, 이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이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%를 돌파를 하고 세계 4대 이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최근에는 이 방위 산업도 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런 유망 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데, 자, 총기, 전차, 그리고 전투기부터 이 다양한 군수품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유망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K-팝, K-드라마처럼 K-방산으로도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이 한국의 방산 수출의 성장률이 어마무시하다 보니 이 외국의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미국의 CNN 그리고 포버스, 자, 영국의 로이터들도 긍정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, 자, 방위 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되었다. 또 한국이 이 방위 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. 또 한국이 이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등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보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되었을까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자, 정부 주도로 이 중화공업 육성이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, 자, 그리고 고도화된 시점이 어느 때냐라고 봤을 때, 자, 러시아. 자, 러시아와 함께한 이 불공 사업을 기반으로 고도화가 되었습니다. 자, 러시아의 최신 이 무기와 기술을 확보한 것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한국은 이러한 한국형 삼축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를 위한 이런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밀리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자, 한국은 이 각종 첨단 그리고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, 반도체 이 분야에 기술력과 이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는 산업입니다. 따라서 이들 산업 역시 이 방위 산업과 연계를 해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다가올 이 산업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. 자, 그에 맞추어서 이 방위 산업 역시 기존과는 다른 그런 양상을 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자, 그에 따라 이 시장 역시 급팽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이 밀리테크는 이를 기반으로 이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이 15년 뒤에는 약 10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, 이 미래에서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, 자, 인공지능, 그리고 사이버, 그리고 우주 레이저 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, 자, 이 전쟁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데, 자,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밀리테크 시장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. 자, 그로 인해 이 신시장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 최상의 기술력과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실제로 이 노엘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에서는 이 밀리테크를 가장 먼저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미들파워가 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갖는 지위 역시 바뀔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폴란드와의 수출 내용인데, 수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수출 계약이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, 이는 모두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성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대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냐라는 점을 살펴보았을 때는,
앞서 말씀드린 이 가격 경쟁력입니다. 자, 한국은 이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이 독일 자주포와도 비교를 하는데, 자, 가격 측면에서 이 독일의 절반 수준입니다. 그래서 이런 가격 경쟁력에 힘을 입어 이 한국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약 69%를 점유하고 있고, 앞서 말씀드린 이 독일의 전처와 비교했을 때도 이 가격 수준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 경쟁력을 통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또 다른 우리 한국 무기의 장점은 이 공급 능력이 빠르다는 점입니다. 자, 실제로 이 폴란드와 2022년 7월에 이 대규모로 계약한 이 무기 중에 1차분인 이 K2 전차 10대와 그리고 K9 자주포 28개의 이 문을 이 4개월 만에 납품을 하였는데, 자, 통상적으로 이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는 이 주요 무기 수출국의 이 공급 능력과 비교했을 때 이 4개월 만에 납품을 끝냈다라는 점은 이 공급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군인들의 이 강도 높은 훈련,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이 기후적인 조건 역시 한국 무기의 신뢰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국내 이 방산 기업들의 실적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매출과 영업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, 이 높은 수주 잔고 역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, 자, 앞으로의 이 방산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전망 역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방산에 대한 이 투자 핵심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